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해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다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을 계속 눌러왔던 SEC와 CFTC의 규제 관할권 문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재 뉴스가 아니라 그동안 막혀있던 규제 불확실성이 풀릴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기관 자금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대표 알트코인이고 고성능 네트워크라는 명확한 내러티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클래리티 법안 이슈가 단순히 알트코인 전체 반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솔라나 쪽으로 다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 흐름을 보시면 솔라나 쪽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하루에만 6억 3,523만 달러가 순 유출되면서 1월 말 이후 최대 규모의 단일 유출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솔라나 ETF는 5월 들어 단 하루의 유출도 기록하지 않았고 총 8차례 순이익과 한 차례 보합을 통해 9,083만 달러를 새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지금 기관 자금이 아무 코인이나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빠질 곳은 빠지고 들어갈 곳은 확실하게 골라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ETF에서는 큰 자금이 빠지고 이더리움 펀드에서도 유출이 나오고 있는데 솔라나는 5월 내내 유출 없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반등 뉴스가 아니라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과정에서 솔라나를 알트코인 시장의 강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는 그냥 조금 올랐다가 눌리는 코인으로 볼 자리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계속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알트코인 주도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전체적인 조정 흐름 속에서도 솔라나 쪽 기관 자금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솔라나 가격을 계속 눌러왔던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과 흔들리는 손바뀜 물량들이 반복된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예전처럼 위에서 무한정 물량이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 가장 무거웠던 구간을 어느 정도 지나오고 있고 그래서 큰 자금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이 오히려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자리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번 클래리티 법안 이슈와 솔라나 ETF 자금 유입 흐름까지 같이 붙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아무리 솔라나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알트코인 전체가 같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빠지는 와중에도 솔라나 ETF에는 유출 없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솔라나를 따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솔라나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솔라나 시장에 자금을 넣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구간에서는 1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준 적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 악재, 금리 이슈, 유동성 부담,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솔라나 가격도 그 과정에서 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동안의 하락은 솔라나 자체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는 시장 전체 악재와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 매도가 같이 겹치면서 나와준 하락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 시원하게 터지지 않으니까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가는 건가? 아니면 또 한번 올리는 척 하다가 위에서 물량 던지고 빠지는 건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대 구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조정, 눌림이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눌림이 나올 때마다 가장 공포가 큰 자리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왔던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매도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계속해서 던질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던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남아있는 물량은 점점 잠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솔라나 물량들을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하고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가격보다 높은 구간에서 솔라나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관들은 매집했던 물량들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동안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이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매도가 됐다는 겁니다.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매물대가 해소되기 시작한다면 거래량과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는 클래리티 법안 이슈로 규제 불확실성까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고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솔라나 ETF는 유출 없이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고래들 입장에서도 다시 매수세를 붙이기 좋은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몰랐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조정과 흔들림에 물량을 절대 쉽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런 가격 상승은 천천히 오래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리고 그 구간을 놓쳐버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가장 비싼 자리에서 물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나중에 보면 되겠지 하고 넘길 자리가 아니라 미리 기준을 세우고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솔라나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솔라나 ETF 자금 흐름까지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 해제 후에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솔라나라고 단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을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솔라나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자, 이게 만약 솔라나에 투자했었던 한두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솔라나에 투자했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수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준 거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다가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 속에서도 솔라나 ETF만 유출 없이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가격 상승은 정말 순식간에 나와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타이밍을 놓치고 고점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다시 큰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르고 또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일정, 솔라나 ETF 자금 흐름,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